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오르면서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홀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2% 넘게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개인들의 차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한미 합동훈련이 북한의 추가 도발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는 점, 그리고 또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점 역시 우리 환율 시장, 금융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하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합니다. 책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틴 프링이 제안하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라는 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말미에 이 책 선물 가져가실 분 선정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장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뉴욕 증시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것을 호재로 인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단숨에 1940포인트 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포인트 상승한 194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943포인트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늘장 10포인트 이상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0일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1940포인트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수로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투신들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반면 개인이 장 초반 매수하다가 현재 매도로 돌아서면서 300억 넘는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반면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나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4.8포인트 오른 5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07포인트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5일선을 뛰어넘으면서 500포인트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0.9% 강보합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관이 18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96억 원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원 60전 하락한 114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1150원대 아래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뉴욕 증시와 코스피 지수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조정 장세에서 약세를 보였던 증권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대우증권이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모두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HMC투자증권이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역시 해외 수주 기대감에 오늘 장중 줄줄이 신고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체크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4% 급등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2.8%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대림산업이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4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장중 52주 신고가 갈아치웠는데요. 현재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수주량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에 오늘장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TS조선해양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상에 보이는 나머지 종목들 모두 강보합권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에 따른 매수 적기라는 분석에 오늘장 빨간불 들어온 모습인데요.
지주회사 LG가 3.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CJ와 코오롱도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도 2.1%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K그룹이 SK케미컬의 계열사인 유비케어를 통해서 헬스케어 사업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현재 투자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비케어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과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5% 나란히 급등하고 있고요. 비트컴퓨터 역시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재에 가려졌던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서 산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장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싱크풀의 비숍님 나오셨고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 대결을 펼치는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분의 종목이 과연 한 주간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윤용식, 비숍님의 종목은 다우기술이었는데요. 한 주간 마이너스 3% 등락을 기록했고요. 정영훈 과장님의 호남석유가 강했습니다. 5.5% 수익을 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두 종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숍님의 다우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우량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한 주간 다우기술의 주가는 손절가로 주신 8,000원 선을 바닥으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 비숍 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트레이드 증권에서는 호남석유를 내년도 유망 종목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정영훈 과장님께서 하셨었는데요.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좀 길게 보고 들고 갈 만한 종목이지 잠시 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유주, 타이어주, 비료주의 상승이 두드러진 하루였고요. 이 호남석유는 역시 장밋빛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숍님, 네. 다우기술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받아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바닥 형태의 종목이라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 3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승부에서는 마이너스 3%로 집계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가격도 좋고요. 손절 가격 부근까지 갔다 올라오는 패턴 좋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장의 흔들림이 빨리 찾아들지 않고 아직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더 안전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흔들림 자체는 단 하루 동안의 흔들림으로 쭉 빠졌던 종목인데 그렇게 쭉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올라갈 때도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안정적으로 바닥을 확보하고 돌아섰다 보이기 때문에요. 가지신 분들은 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쭉쭉 끌고 나가시면은 수익을 보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상당히 좋은 패턴이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숍님의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의 호남석유 보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영훈 과장님. 예. 예. 좀 더 홀딩 가능할까요? 예, 내년도 상반기나 아니면은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이 좀 가격대가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이면서 대형주 위주로다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11월 달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올라가는 상승 분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든지 상승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장을 노려보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의 지주사의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향후 M&A를 통한 실적 증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M&A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도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시고서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최현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왜 저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감기에 좀 지독하게 걸려가지고요. 오늘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제 오늘 들고 나오신 주간 종목 배틀의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까요? 예, 비숍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IT 대형주가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신 거고요. 정영훈 과장님은 이제 겨울철 성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예, LG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 올라와 있는 가격이고요. 4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또 정영훈 과장님의 종목도 살펴봅니다.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어제보다는 소폭 밀려있는 가격 253,5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예, 국내 IT 대형주들이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한 주간 괜찮을까요? 북한 문제 이전에 아무래도 좀 반등의 어떤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히 그때부터 지켜봤는데요. 무사히 전쟁 리스크라는 걸 다 딛고 넘어갈 만큼 유동성이 강하다는 게 확인됐고요. 역발상해 보면 그런 위기들 자체를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넘을 정도라면 그게 다 거쳐 나가고 난다면 이제 나머지 연말 12월 달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우리가 늘 논양 떠들던 2,000포인트를 터치하게 된다라고 본다면 낙폭 과대에서 반발을 이미 시작했고요. 한번 눌러줬던 우리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등이 역시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논리적인 이유는 연말 연시에 IT 수요가 또 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힘을 얻을 거다라고 보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고요. 현재 주가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저평가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4만 원대 전후 가격대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4만 한 550원쯤 되는데 4만 원 기억하시면서 이 가격도 좋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가격은 38,000원쯤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를 지나고요. 내년까지 봤을 때 한 48,000원 정도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입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 판단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비숍님의 LG 디스플레이 한 주간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서 왜 NC소프트를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겨울철 성수기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겨울철 게임주가 성수기가 아니라 책이 성수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때문에 인터파크라든지 예스24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영훈 과장님, NC소프트 매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다가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NC소프트를 특별히 추천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개최가 됐던 지스타라고 하는 국제 게임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두 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하나는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하나는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가 출시한 디아블로 3가 가장 촉망을 받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작으로다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신작 라인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NC소프트의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중국 시장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에 NC소프트가 자체적인 힘으로다가 이제 진출을 하려다가 많이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NC소프트가 이제 중국의 게임 퍼블리셔랑 이제 손을 잡고서 새롭게 게임 라인을 중국에다 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한 어닝 모멘텀이 내년 정도에 가셔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다가 신작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임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24만 원대가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만 원 근처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2만 원 근처에서 2차 매수를 하는 분할 매수로다가 하셔가지고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연히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간 단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좀 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숍님과 정영훈 과장님의 한 주간 수익이 좋을 것이다. 주간 종목 배틀의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들어와 있는데요. 3004님께서 11,1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표가와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가요? 라고 물어와 주셨는데요. 기간 매수가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숍님, 네. 건설주에도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건설주 관심 가지실 때고요. 장기 투자 가능하시고 목표가
2만 원 제시해드리면 맞을 건데요.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전반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해외 플랜트의 또 해외 건설의 증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동사는 실적의 악화라는 부분이 4쿼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로 보시면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지요. 12,500원인 이전 고점 부근에서 맞고요. 한번 조정을 득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패턴을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가격이 11,000원 정도 되시는데요. 일단 이 정도 가시면 비중 중에 30%지만 한 12,500원 부근에 가면요. 한 절반은 팔아주셨다가 그 다음에 한번 11,500원 정도 전후에서 한번 더 받아주시는 요거 수고만 좀 해주시고 나서 2만 원을 목표로 밀고 나가신다면 올 연말과 내년 초로 달굴 수 있는 종목 몇 개를 꼽으라면 건설주 또 중소형 건설주도 들어가겠고요. 또 원전주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다면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만 원 정도까지 내년에 한 상반기 넘어서 한 5, 6월까지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해서 잘랐다 다시 하셔도 좋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우건설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는데요. 길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원전주죠. 보성파워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7274님께서 4,18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종목 역시 내년까지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예, 원전주를 투자를 하셨는데요. 원전주에 대한 그 내년도에 그 저희 팀의 전망은 좀 중립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올해 한 해 동안 뭐 G20 정상회담 동안에 이제 수주 기대감으로다 많이 좀 올랐었는데 실제로다가 원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물까지 나오기에는 상당한 좀 난관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기업이 잘해가지고서 수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만큼에 대한 원전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를 지금 그 좋게 보셔가지고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의견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 달에 그 기대감이 깨지면서 한 단계 그 레벨 다운을 했는데요. 그리고 시장이 같이 내려가면서 한 단계 더 추가적으로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신 가격이 4,100원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 단계 빠지고서 지지선 라인에서 정석적인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다가 한 단계 더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좀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셨던 그 4,000원하고 4,100원대가 아마도 매물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유망한 종목들로다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부근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줄이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은 길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반등했을 때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좀 전에 이제 비숍님께서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주간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었는데요. LG전자를 매수하신 분의 매수 단가를 살펴볼까요? 10만 원에 사셨다고요. 30% 갖고 계시고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8367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비숍님. 네. LG전자는 같은 맥락으로 좀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 길게 봐도 괜찮으신데 동사는 이제 11만 원이 고정이 너무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한번 겪으셨을 텐데요.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11만 원 부근에 갔더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차트를 한번 보셨어요. 근데 그걸 이미 겪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11만 원을 넘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1만 원을 넘긴 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끌 것이다라는 점만 인지를 하시고요. 가시면 되겠고요. 길게 보는 투자자시라면 10만 원 매수 가격이라는 건 상당한 메리트 있는 가격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넘느라고 흔들리던 말든지 간에 난 그냥 간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간다면 목표 가액은 15만 원까지 보실 수 있고요. 15만 원 정도라는 부분은 내년 한 5월 달쯤이면 달성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 보유 가신 데는 뭐 부담이 없는 가격대 아니냐 좋습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EC를 살펴드리죠. 910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KE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1,380원이고요. 비중은 40% 갖고 있는데요. 팔아야 될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자, 정혜원 과장님, 팔아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좀 노조하고의 문제로다가 좀 말이 많았던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해결이 됐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여파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그 연말이 지나고 나서 다음 이제 4,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 전에 그 종합주가지수 하락과 더불어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면서 지금 1200, 13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 라인을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승 추세선이 어느 정도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60일선에 대한 그 이평의 지지 때문에 추가적으로다가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IT주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동반적으로 다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의문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 단계 레벨 다운 된 것들이 좀 올라가는데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사셨는데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사셨던 것 같은데 사셨던 이유하고 좀 틀려졌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는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래에서 따라가가지고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신 가격들 근처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서 다른 좀 대형 종목으로다가 옮겨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KC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웅진코웨이를 살펴볼 텐데요. 175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웅진코웨이를 43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꽤 많으세요. 50% 갖고 계신데요. 부산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비숑님, 네. 웅진코웨이는 중국 시장에도 진출해 있잖아요. 예, 겨울철 되면 가습기 사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매출에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우량한 회사다 보니까 사시고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내려온 사유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웅진 해피올 쪽에 AS 네트워크를 인수하는 과정을 시장이 어떤 부담으로 봤기 때문에 장도 안 좋고 겸사겸사 두들겨 맞았던 이런 케이스인데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인지해야 할 어떤 지지 라인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 전고점이고 신고가 라인이고 그래요. 이 부분을 넘어서 윗부분에서 충분히 패턴이라는 게 박스를 만들면서 조정을 다 마쳤고요. 이런 부분 이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43,000원 본전에 오는 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넘어갈 것이고 여기서부터 새 역사가 쓰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한 가능성도 있고 가치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요. 내려갔다 올라와서 본전이 돼도 내가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려갔던 부분은 지우개로 좀 지워주시고 그냥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여건이 최소한 5만 원이 1차 목표가다 이렇게 보고 나가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웅진코웨이를 살펴드렸는데요. 외국계 매수가 1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쇼님의 말씀처럼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말씀도 참고해 보시고요. 예, 수익을 많이 내시기를 기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온미디어인데요. 예, 오늘은 3% 정도 급락하는 흐름,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2763님께서 사셨고요. 온미디어를 4,02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4,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거고. 정형우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종평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있던데요. 예, 종평 관련이 온미디어 종목 하나일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CJ 그룹은 이미 온미디어 홀딩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산하에 있는 미디어 그룹들을 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미디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마도 온미디어 홀딩스나 아니면 합병에 관련된 합병 비율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온미디어가 4,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별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아마 접근을 하셨을 텐데, 온미디어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온미디어 홀딩스와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좀 높으신데요. 만약에 이 CJ 그룹에 대한 미디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온미디어 홀딩스에 대한 비중을
비중을 높이고 나머지 그 피합병 회사인 뭐 온미디어 같은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비중 50%는 좀 많기 때문에 다시 또 4,000원대까지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줄이시고 만약에 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산을 해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매수하고 싶다는 의견 보내신 분 계신데요. 현대정보기술입니다. 현대정보기술 회사가 어떤지를 알고 싶다고요? 지금 매수를 하면 단기간에 어느 정도나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293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숍님,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뭐 단타로 하시는 게 능하시다면은 지금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장 좋아졌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가 좋아져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종목보다는 아무거나 뭐 우량한데 많이 빠진 거 그냥 뿌려놓으면 현대정보기술에서 어렵사리 벌을 수 있는 수익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사는 롯데그룹으로 피인수가 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점상을 치고 막 올라가고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부분이 많은 어떤 뭐 한 6, 7번의 점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매듭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한가 한두 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흔들림이 나온다면. 그러나 그런 부분을 먹기 위해서 장중에 매수하신 다음에 갑자기 휘청 흔들어 버리면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고요. 이런 부분을 겪게 되시니까 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대타를 삼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권장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일반적인 좋은데 빠져 있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거 뭐 아무거나 들어가서 넣어놓고 뭐 놀러 갔다 오셔도 지금 장에서는 10% 이상은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노리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굳이 사겠다고 한다면요. 일단은 3,700원까지만 목표를 두시고 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굳이 사시겠다면이라는 표현에서도 굳이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증시전략센터에서 주간 종목 배틀, 월간 종목 배틀 하잖아요.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월간 종목 배틀을 이어가겠습니다. 월간 종목 배틀은 한 달간 수익을 대결하는 배틀 게임이 될 텐데요. 4주 뒤 목요일 종가로 등락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전문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목표가 손절가를 잘 적어두셔야겠습니다. 자, 한 달 전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목들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어떤 종목이 얼마나 수익을 거뒀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윤용식 비전님의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4.5% 등락이 나왔고요. 아쉽게도 정혜훈 과장님의 하림이 마이너스 7% 정도의 등락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인데요. 실적도 안 좋고 유가가 올라갈 거고 또 정부와 요금 인상 가지고 줄다리기도 할 거고 이렇게 좋은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원전 관련주로도 그간 주가가 너무 과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신 건데요. 어제 2% 넘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한 4%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왔습니다. 정혜원 과장님의 할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코스닥 시장 수급이 좀 얼어붙었던 게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신고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할인을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장이 흔들려도 그렇기 때문에 덜 빠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한 달간 할인은 마이너스 7% 정도의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예, 기관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잠시 점검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의 한국전력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누워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모멘텀 부분을 터키 원전과 관련된 그런 흐름의 모멘텀을 두고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전력을 바닥에서 일깨울 거다라고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얼그러지면서 조금 더 하락을 하고 다시 돌아서고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차트상 뭐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종목 맞고요. 지금 여기 뭐
나온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그냥 공통할 수 있는 리포트가 중복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싸니까요. 현재는 그냥 갖고 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오르는 게 문제인데요. 모멘텀 자체는 자꾸 이제 찾아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전력을 위로 띄울 수 있는 계기는 되니까요. 현재는 그대로 두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원 과장님의 할인도 진단을 받아봐야겠죠. 예, 뭐 별로 그때 설명드렸던 거 이외에 그 수급 측면 이상으로다가 뭐 지금 지주사로다가 전환이 된다거나 하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그 이상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별한 나쁜 징후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연치 않게 이제 구제역 때문에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또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할인이 만약에 지주사 체제로다 그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군소 기업들이 좀 통폐합이 되면서 독과점이나 아니면은 좀 1, 2위 하는 업체들의 영향력이 세지는 것들은 이미 유통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하림이 이런 식의 전략들을 잘 세워가고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서 너무 이제 올인을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비중으로다가 삼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확인해 보죠. 예, 먼저 윤용식 비숍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예, 증권주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대증권이고요. 정혜원 과장님은 현대중공업을 공략하십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예, 장이 좋죠. 오늘 증권주도 일제히 오르는데요. 어제보다 2% 가까이 올라와 있는 가격 12,95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동반 강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중공업도 오르는데요. 현대중공업 38만 2,5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비숍님께서는 일단은 시장이 위쪽으로 가는 건 맞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거든요. 네. 예, 한 주간 더 시장이 좋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증권주를 들고 나오신 그렇죠. 이유를 좀 뭐 들어볼까요? 굳이 산타랠리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뭐합니다만 예. 너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폭발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랬습니다만 나름대로 화려한 장세를 연출할 만큼 종목별로 조정들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울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언제나 주가는 많이 피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급격히 좋아질 거고요. 뭐 상승세도 보이고 이럴 건데요. 그렇게 되면 증권주가 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현대증권이냐? 이 부분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대로 현대그룹에서 현대건설 M&A는 과정이 삐걱삐걱하면서 넘어가는데 뭐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증권은 더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그 많이 빠진 부분들이 뭐 현대그룹의 M&A 건은 한 달이면 결론이 날 거고요. 한 달 안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좋게 난다면 위로 많이 오버슈팅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싸고 안정적이고 올라갈 땐 잘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12,950원 정도 되는데 손절가격은 뭐 12,000원이나 조금 더 아래나 이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액은 15,500원 혹은 또 17,000원까지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목표 가격도 좀 변동이 있느냐? 연말이란 부분이 이어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은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물론 끝났습니다만은 남북 전쟁 리스크라는 부분이 언제 또 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편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숍님, 네. 어제 오늘 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좀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일종의 복수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엄청 좀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날이 지나고 나면 좀 더 완전히 편안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2,000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넘는다고 보는데요. 예. 넘으면 조정이 오겠죠. 당연히. 그러나 넘고 조정받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증시에 그렇게 좀 꽃이 활짝 좀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일단 기분은 좋은데요. 코스피는 1945고요. 코스닥은 5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여훈 과장님의 현대중공업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아까 좀 전에 비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음 주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증시에 지금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시선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마도 그 시기가 지나야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두 가지 정도로다가 세울 수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그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서 그때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지금 단계보다 조금 더 높게 안착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다 매수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의 방법들을 그 고객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들 다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특히나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조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집중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서는 가장 선두 업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에서 태양광 발전에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설 기계 같은 그런 좀 측면에서도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 플러스 태양광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설비 투자가 까지 한꺼번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아마도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40만 원대 고점을 지금 못 넘고서 계속적으로 다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35만 원 근처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한번 매수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33만 원 정도 부근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매수를 하는 2분할 매수에 대한 것들을 고객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이제 그 12월 둘째 주 이후에 셋째 주 정도에 그 1950선을 안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다 매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마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하시는 방법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정여훈 과장님, 먼슬리 종목 배틀,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 5패 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월간 종목 배틀,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4주 뒤죠. 12월 30일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요, 꼭 목표가, 손절가를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과 함께 했고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또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주식 투자 비법을 알아보는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겨울방학을 위한 필수 코스, 뉴질랜드 영어 캠프. 서울경제TV와 엔젤 유학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어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현지 정규 수업을 위한 첫 스텝, 애솔. 뉴질랜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YMCA 캠프.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 방과 후 체험학습까지. 캠프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모집 기간은 12월 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노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십니까. 차트를 보면 패턴이 보인다. 패턴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정량환입니다. 빨간펜 주도주 클럽 정량환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체로 패턴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패턴은 일종의 흐름을, 일정하게 흐름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패턴을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패턴은 일정하게 흐르는 방향성을 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개성이 있듯이 역시 주식에도 좀 개성이 있죠. 그래서 주식도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이런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한번 오늘 이 주식 강의를 하면서 패턴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저점 패수 패턴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주식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CG가 나왔네요. 이 CG에 보면은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하락 트렌드로 좀 접어듭니다. 하락 트렌드 접어들고 전저점을 이탈하고 바로 상승을 하는 구간이죠. 이 구간을 보면 저점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점 패턴을 얘기하고요. 이 상승 구간에서 맞아서 물량을 많이 좀 맞았겠죠. 그래서 맞은 이후에 이 저점에서 물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받아서 상승 패턴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의 어떤 그 흐름에서 보면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저점을 잡는 저점을 잡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점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점은 반드시, 지지가 나오는 선에서 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상승 구간을 보면요.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을 보면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상승의, 요건을 보면요. 상승의 요건을 보면, 1차적으로 보면은, 상승에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좀 분출돼야 되겠죠. 왜 거래량이 중요하냐면은 누군가가 많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매수 주체들입니다. 매수 주체들이 많이 사야지만이, 매수 주체들은 누굽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투신들, 물론 개인들도 포함되겠지만은 매수 주체들이 만약에 많이 산다면은 그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승 패턴의 요건이 첫째적인 매수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은 거래량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 개선입니다. 실적 개선. 실적 개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분기에 적자를 봤는데 한 5억 정도 적자를 봤는데 2분기 거쳐 3분기에 오니까 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했다,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기업이 적자를 보다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 주도주입니다. 시장 주도주는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 주도주가 IT, 전기, 전자, 운수 장비, 그렇죠. 그래서 시장 주도주와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조선주도 시장 주도주에 편입됐지만은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 주도주와 관계, 내가 그 매수했는 종목이 시장 주도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이슈입니다. 여기서 이슈를 말씀드린 것은 대체로 보면은 M&A 이슈화도 있겠고요. 얼마 전에 또 풍력 관련주, 풍력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그렇죠. 태양광 테마들. 신재생 에너지에서 정부에서 25조를
향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관련주도 올라갔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슈화를 잘 보시고요. 이슈화 중에서는 M&A 이슈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M&A 이슈화 같은 경우는 특히 종목이 상승하는데 많이 좀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겠는데요. 자, 두산중공업의 차트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차트인데요. 제가 실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을 보시면은 최근 흐름에서 보면 사실은 9만 원대를 지지를 못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9만 원대를 지지 못하면서 많이 하락했는데요. 많이 하락한 이후에 조정 구간이 거쳤습니다. 큰 폭의 조정이죠. 여기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자,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보통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저점이 어디냐는 누구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은, 저점을 반드시 찍는 시점은, 지지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6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6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조금, 상승을 나왔죠. 그래서 6만 원대 지지하는 선에서 양봉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지지하는 저점 매수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 종목은 조금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제가, 직접 매수도 했고 추천됐던 종목인데요. 자, 현대건설이 빠질 때는 어떻게 빠졌습니까? 왜 빠졌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 빠졌냐? 자, 현대건설이 보면 빠진 이유는 뭡니까? 건설주들이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미분양이죠. 해외 수주 모멘텀도 안 살아나고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이후에 어떻습니까? 저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어딘가 하면은 4만 원대입니다. 4만 6천 원대인데요. 4만 6천 원대를 지지하면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매수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만 6천 원대 지지가 나오면서 한 2, 3일 정도의 어떤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 3일 지지 이후에 보십시오. 4만 5만 원대 바로 올라탔죠.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팁을 좀 드린다면은 5일 이등평균선, 10일 이등평균선, 20일 이등평균선까지 조금 더 같이 조합이 되는, 쉽게 말하면 바닥을 찍고 우상향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꺾는 시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캔들은 반드시 20일 이등평균선을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보면은 그 당시에 5만 원대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어떤 이슈화가 있었냐면요,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M&A 이슈화 잘 아시죠? M&A 이슈화. 현대차에서 M&A를 한다, 아니면은 현대그룹에서 한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위에 주가를 보면은 주가 상승이 많이 있었죠. 주가 상승이 있으면서 어떤 그 흐름에서 보면은 아주 매수 주체들이 아주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에 눌림목을 받았지만은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할 때는 5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요. 상승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흐르면은, 자, 이 음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음봉을 보면은 결국은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이 한다. M&A 우선 협상자, 대상자 됐다. 사실은 물론 내적인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보고요. 일단 상승 구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M&A 이슈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실적 개선이 되고 M&A 이슈화 되면은 그 종목은 올라간다. 그렇지만은 M&A라는 것은 일종의 기업 합병으로 보시고요. 흡수 합병이냐, 내가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흡수를 하느냐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M&A 이슈화 이후에 주가는 반드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M&A 이슈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M&A 이슈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보신다면은, 이런 패턴만 잘 보신다면은 우리가 계좌는 수익이 나고 또 큰 수익이 또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보시는 저점 매수 패턴은 지지선이 최소한 2, 3일 정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일 이등평균선, 10일 이등평균선, 20일 이등평균선이 저점을 찍고 하늘 방향, 상방으로 좀 돌아서는 시점을 갖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 패턴, 오늘은 대형주 매수 패턴 했는데요. 저점 매수 패턴을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계좌에는 살이 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패턴 공부를 앞으로 조금씩 해보겠는데요. 앞으로 이 패턴 공부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점 매수 패턴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